그래서 USB 4를 쓸 때는 이때도 같은 P41로 테스트한 건데 보시다시피 PCIe 4.0에 준하는 성능이 안 나오는 게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썬더볼트 5를 쓰게 되면은 PCIe 4.0에 거의 풀 성능에 준하는 속도를 커버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다나와에서 메인보드 탭을 누르고요, 옵션 전체 보기를 누른 다음에 후면 단자에서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를 눌러서 썬더볼트 5를 누르면 결과가 한 7개 뜨는데요. 에이수스의 프로아트, Z890 크리에이터, 그리고 유통사가 달라서 그렇지 여기는 같은 메인보드입니다. 프로아트 유통사만 4개라서 이 4개는 같은 메인보드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기가바이트 Z890 어로스 익스트림 AI 탑이라는 메인보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에이수스의 로그 막시무스 Z890 익스트림 보드, 이 2개는 같은 보드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썬더볼트 5를 실질적으로 후면 단자로 지원하는 지금 판매 중인 메인보드는 총 3개밖에 없어요. 달랑 3개입니다. 3개. 그 중에 2개가 에이수스, 그리고 하나가 기가바이트 제품인데, 제가 에이수스 보드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안 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썬더볼트 5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제 선택지가 기가바이트 Z890 어로스 익스트림 AI 탑 이 보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착된 메인보드를 보시면 Z890 어로스 익스트림 AI 탑 보드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내용은 이 메인보드로 후면 단자에 있는 썬더볼트 5를 사용해보는 그런 영상이고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오리코의 썬더볼트 5 외장 SSD 인클루저고요. 모델명은 X50 프로라는 모델입니다. 최대 8기가까지 지원하고요. 그리고 썬더볼트 5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속도는 80기가 bps라고 합니다. 이게 80기가 bps면은 초당 비트 수예요. 그래서 8비트가 1바이트입니다. 이걸 바이트로 환산하면 10기가 바이트가 되죠. 그래서 지원 속도를 보면은 10기가 바이트면은 10,000메가바이트인데 6,000메가바이트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USB 4 인클루저도 스펙상으로는 40기가 bps를 지원하거든요. 근데 40기가 bps를 8로 나누면은 5000메가바이트가 돼야 되는데, 요 영상이 제가 예전에 USB 4 인클루저를 테스트했던 영상인데, 이것도 40기가 bps를 지원하지만 보시다시피 4000메가바이트도 안 나와요. PCIe 4.0을 지원하는 SSD로 성능 테스트를 한 거고, 80기가 bps면 10,000메가바이트인데 스펙상으로 보면 PCIe 4.0 속도는 커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CIe 5.0 제품까지도 풀 성능은 커버하지 못하겠지만 10,000메가바이트 정도는 커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요렇게 6000이라고 명시한 것 자체가 10,000메가바이트의 속도를 모두 사용할 수 없지 않을까, 아마 컨트롤러적인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0기가 bps 때도 그랬지만 80기가 bps도 일단 10,000메가바이트를 모두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렇지만 이 6000이라는 속도가요, 이게 40기가 bps를 지원할 때는 PCIe 4.0 제품을 사용하면 성능을 최대로 끌어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요 정도 성능이면은 PCIe 4.0이 아니라 PCIe 3.0에 적합한 속도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PCIe 3.0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USB 4 인클루저에 PCIe 3.0인 P31 2테라 제품을 꽂아놓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쓰냐면, 아마 이 영상에서 언급했을 것 같은데, 제가 스팀 게임들을 외장 인클루저에 장착해놓은 P31 SSD에다가 저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런 식으로 게임 벤치를 돌릴 때 사용한 스팀 게임이 외장 SSD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팀에서 보면 저장 공간 누르면 여기 볼륨 F인데 이걸 누르면 여기 게임들이 다 깔려 있어요. 이렇게 쓰면 장점이 뭐냐면은, 제가 게임 벤치를 돌릴 일이 종종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굉장히 자주 바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제품 리뷰를 다양하게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럴
그럴 때마다 게임을 매번 새로 설치하고 그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꿀 때마다 새로 설치하지 않고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외장 인크루저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지원 속도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USB4나 썬더볼트 4 정도 되면은 40GBps로 일단 PCIe 3.0 정도는 충분히 커버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미 쓰고 있었고 굉장히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Z890 인텔 보드가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보드들은 많았는데 이제 특정 보드에 한해서 이렇게 한 3개 정도 보드에서 썬더볼트 5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오리코에서 이 X50 프로라는 인크루저를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은 이 썬더볼트 5를 한번 써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사용된 제품은 오리코에서 제공을 해줬고요. 아직은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조금 제한적일 텐데, 꼭 썬더볼트 5를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아니더라도 요런 거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확장 카드입니다. 이게 국내 정품을 판매하는 몰이 별로 없는데 여기 쿠팡에는 아이보라에서 유통하는 정품 재고가 있더라고요. 이 쿠팡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썬더볼트 최대 120GBps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PCIe 4.0에 레인 4개를 지원하면서 PCIe 4.0에 레인 4개면 초당 16GB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썬더볼트 5를 지원하는 대역폭 자체는 모두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이런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아니라 다른 보드를 쓰고 계신 분들도 요거 연결할 수 있는 슬롯이 메인보드에 있으면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사이즈가 PCIe 4.0 레인 4개짜리 요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서브 그래픽 카드 슬롯이 있으면은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 메인보드에서도 요런 식으로 확장 카드를 사용하면은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비용이 아무래도 좀 나가죠.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을 고려하면은 제일 저렴한 메인보드가 프로아트 보드니까 뭐 한 80만원에서 썬더볼트 5 비용 뺀다고 치면은 얘가 대략적으로 한 50만원대 보드 정도의 체감이 될 수 있겠죠. 꽤나 고가 라인업인 거 고려하면은 썬더볼트 5 쓰시려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이런 가성비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에이수스 보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익스트림 AI 탑이라는 요 보드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보드가 확보가 안 되면은 이 확장 카드를 구매하는 것도 고려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재고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USB4 인크루저를 테스트할 때는 일단 PCIe 4.0을 풀커버가 안 되는 걸로 약간 실망을 했었는데, 이 썬더볼트 5를 지원하는 외장 인크루저를 한번 써보실 거냐 하길래 일단 덥석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스팀을 외장 SSD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조금 욕심이 있어요. 뭐 지금은 지원되는 보드가 몇 개 되지 않지만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썬더볼트 5를 기본 지원하는 보드들이 늘어날 겁니다. 특히 차세대 보드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차세대 제품은 아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로 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그래서 한 발 빠르게 한번 썬더볼트 5 인크루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USB4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USB4 인크루저도 상당히 가격이 나갔었는데, 일단 지금 썬더볼트 5도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장 카드도 가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인크루저도 보시면은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신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신 분들만 아마 구매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상 보시고 이거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이 영상 더보기나 아니면은 고정 댓글에 제가 할인 프로모션 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까지 오리코 측에서 전달받아서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나는 지금 당장에 썬더볼트 5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이 제품은 썬더볼트 4도 지원하고요, 3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USB 4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 시스템에서는 지금 최대로 쓸 수 있는 스펙이 USB 4일 건데, 그런 AMD 시스템에서 USB 4로 쓰시다가 나중에 향후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하실 때 뭐 썬더볼트 5가 장착이 가능한 제품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썬더볼트 4까지만 지원한다고 썬더볼트 4를 구매를 하셨다가 멀지 않은 미래에 썬더볼트 5를 기본 지원하는 보드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돼서 또 썬더볼트 5가 대중화가 되면 추가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방에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리코 측에서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듀얼칩을 탑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썬더볼트 5하고 USB4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 것 같고, 당연하게도 하위 레벨의 썬더볼트는 다 지원이 되고요. USB 3.2나 이런 쪽에서도 다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냉각 소재라고 해서 아이스 스킨 하이드로 필름 그리고 CNC 알루미늄 합금 케이스가 결합되었다는데, 그래서 팬 없이도 뛰어난 열 방출을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 좀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오리코 측에서도 볼 거기 때문에 제품 실물 사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런 박스에 들어있고요. 리미티드 3년 워런티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리코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구매하셨던 알리의 오리코 공식 몰에 판매자에게 대화 걸기를 해서 AS 접수를 하시면은 AS 대응을 해줍니다. 제가 예전에 오리코 인크루저 문제가 있어서 AS 받은 적도 있고 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대응을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X50 프로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X50이란 제품도 있나 봅니다. 지원 속도는 리드 6000MB, 쓰기 5800MB라고 적혀 있고요. 이게 SSD를 포함한 제품도 있나 본데 요새 SSD가 비싸죠. 그래서 저도 혹시 SSD를 같이 보내주시냐, 제가 SSD를 따로 확보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제 거 쓰랍니다. 살짝 기대했었는데, 제품 까보면은 안에 요렇게 들어있고요. 사이즈는 작은 아이폰만한 사이즈,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쓰던 아이폰 사이즈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본체 빼면은 구성물은 요 아래에 드라이버랑 그다음 써멀 패드 그리고 M.2 고정하는 나사, 그 설명서 이렇게 동봉돼 있고, 그 다음에 80GBPS를 지원하는 썬더볼트 5 전용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케이블만 해도 몇만 원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고성능의 인크루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아무 케이블이나 쓰면 안 되거든요. 일단 USB4만 하더라도 아무 케이블이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USB4를 지원하는 케이블을 쓰셔야 되는데, 이제 썬더볼트 5 정도 되면은 이제 USB4 지원 케이블보다 좀 더 고성능의 80GBPS를 지원하는 케이블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 케이블 가격을 확인해 봤을 때 한 몇만 원에 달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요거 분실되지 않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제품 실물 한번 보면은 요런 식으로 타공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안에 있는 열기를 밖으로 배출해 줄 수 있게 뭔가 팬이 달려 있다거나 뭐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 이따 내부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안에 있는 발열체랑 완전하게 연결되어서 바람을 밖으로 빼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 설계라기보다는 그냥 디자인적 요소인 것 같은데 효용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 자체가 열 해소 목적성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열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빠져나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뭐 이런 타공 디자인이 좀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그리고 후면을 보면은 고무 받침대가 있고요. 여기 나사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CNC 알루미늄 합금 케이스라고 하는데, 케이스 소재 자체는 자체적으로 방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하고요. 지금 측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리코 각인도 있고, 그 다음에 C타입 연결하는 포트도 이렇게 80GBPS를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그 타공되어 있던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 뒷면이에요. 그러면은 그 타공된 부분이랑 뭔가 공기적으로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딱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디자인 요소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기능적으로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M.2를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고정시켜서 뚜껑을 덮는 구조로 되어 있을 건데, 써멀 패드를 하나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M.2를 장착하고 그 써멀 패드를 붙여가지고 써멀 패드가 뚜껑에 접합해서 열기를 해소시키는 구조. 그래서 그게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디자인이 그런 식으로 열기를 좀 해소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디자인일 텐데, 일단 제가 SSD를 장착을 해봤단 말입니다. SK 하이닉스의 PCI 4.0을 지원하는 P41 SSD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위에 써멀 패드를 얹었어요. 그리고 나서 뚜껑을 덮었는데, 장착된 상태에서 이거를 한번 빼봤어요. 그리고 나서 써멀 패드 상태를 보면은 뭔가 접합됐던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멀과 접착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써멀 패드가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제공된 써멀 패드 두께가 SSD를 장착을 했을 때 이런 SSD 인크루저 뚜껑이랑 딱 붙어야 되는데 붙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리코에서도 이 영상 보실 텐데 써멀 패드 두께 좀만 늘려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 써멀 패드가 이 케이스 뚜껑이랑 접합되지 않아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제품을 방열 효과를 좀 얻으려면은 오리코에서 이걸 개선해주지 않으면은 써멀 패드를 조금 더 두꺼운 거로 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장착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대용량 SSD를 쓸 거라고 가정하고 두께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SSD가 양면으로 칩이 달려있어서 약간 두껍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접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테스트용으로 500기가짜리를 장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써멀 패드가 전혀 접착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이 PCIe 4.0까지 쓰게 되면은 발열이 꽤 높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SSD에 사제 방열판을 장착을 해서 그냥 뚜껑을 열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쓰던 USB4도 그 정도 속도로 커버하게 되면은 상당히 발열이 있는 편이라서 뚜껑 열고 액티브 쿨링까지 달려있는 타워형의 사제 방열판을 장착해놓고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여기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저는 아마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 오리코 측에서 주장하시기로는 업그레이드된 아이스 스킨 쿨링 필름 적용이 되어서 일체형 알루미늄 바디와 함께 최적화된 하단 공기 흐름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팬 없이도 효율적인 쿨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실제로 온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제가 이따가 볼 건데 근데 써멀 패드가 접합이 안 돼 있어서 사실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쓰는 걸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500기가짜리가 지금 조회가 되지 않죠. 일부러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연결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디스크가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어판에서 윈도우 툴이나 관리 도구에 들어가시면은 컴퓨터 관리라고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왼쪽에 디스크 관리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단에 연결된 디스크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OS가 장착된 메인보드의 메인 SSD고, 썬더볼트로 장착한 건 요거예요. 이 디스크. 이게 지금 500기가짜리 P41, 그 다음에 디스크 2번이 USB4 인크루저로 연결되어 있는 2테라짜리 P31 모델입니다. 지금 장착된 메인보드가 USB4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해서 쓸 때 성능 저하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디스크가 바로 안 잡히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장착한 SSD가 예전에 OS 설치해서 쓰던 SSD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파티션도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 할당 문자가 지금 잡히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포맷을 해줄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볼륨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포맷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복구 파티션 같은 경우 이렇게 따로 포맷 옵션이 나오지가 않고 있죠. 여기 메인 볼륨은 포맷 옵션이 나옵니다. 뭐 볼륨 삭제 옵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CMD라고 검색하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고요. 여기서 디스크 파트라고 쳐주시면은 이렇게 디스크 파트라는 프롬프트가 생깁니다. 이게 디스크 관리 굉장히 파워풀한 명령어인데, 여기서 이렇게 쳐보시면은 디스크 항목들이 나오죠. 지금 제가 장착한 디스크가 1번 디스크입니다. 그러면 셀 디스크라 치고 그 다음에 작성하고 디스크 1번 요렇게 엔터 치면은 1번 디스크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은 리스트 파티션 요렇게 쳐보면 내가 선택한 디스크에 대한 파티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디스크 1번의 파티션이 예전에 OS를 설치해서 쓰던 SSD이기 때문에 시스템 파티션도 있고 예약 파티션, 그 다음에 복구 파티션도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날릴 거예요. 지금 디스크 1번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클린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주면은 디스크를 정리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리스트 파티션 하면은 파티션이 다 날라갔어요. 보시면은 여기도 할당되지 않음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 디스크 초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디스크 초기화 한번 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가 되면 여기서 볼륨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나눠서 생성해도 되고, 저는 일단 전체 볼륨으로 잡을게요. D 드라이브로 할당해서 NTFS로 빠른 포맷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00기가의 D 드라이브가 잡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디스크 파트라는 옵션 잘 쓰면 이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여기서도 포맷할 수 있고요. 명령어 궁금하신 분들은 헬프 이렇게 치면 명령어 쭉 나옵니다. 제 영상 컴퓨터 관련 업자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그쪽에 업계에 계실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서라도 찾아보시고 숙지를 하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관리 도구예요. 그래서 어쨌든 디스크가 뜨지 않는 케이스에서 좋은 샘플이길래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이제 디스크가 잡혔으니까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로 볼 건데 P41이 두 개나 꽂혀 있어서 얘가 기존에 쓰던 메인 OS가 설치된 SSD고, 하나 넘기면 이제 D 드라이브로 잡혀있는 500기가짜리 SSD가 나와요. 근데 지금 아이들 상태인데 온도가 50도
오리코 여러분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봉된 써멀 패드를 이용해서 지금 장착한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뚜껑을 열고 10,000원짜리라도 상관없습니다. 싸제 방열판을 장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써멀 패드를 두꺼운 걸로 하시든가. 근데 저는 알리에서 이렇게 SSD 방열판에 쿨러까지 장착이 된 거, 요런 거는 좀 쿨러가 작아서 소음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쓰는 건 요겁니다. 요거 펜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걸로 일부러 선택을 했어요. 별로 소음은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23,000원 정도.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2테라 P31이 장착되어 있는 SSD인데 액티브 쿨링 팬이 장착이 돼 있어서 얘는 38도 정도 나오죠.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성능 테스트를 좀 해볼 건데 D 드라이브 이렇게 잡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성능 보시면은 읽기 속도가 6000MB 이상 나오죠. 스펙상으로 6000이라고 적혀 있는데 충분하게 스펙만큼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쓰기도 스펙상으로는 5200MB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성능이면은 일단 PCIe 4.0의 성능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USB4를 쓸 때는 이때도 같은 P41로 테스트한 건데 보시다시피 PCIe 4.0에 준하는 성능이 안 나오는 게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썬더볼트 5를 쓰게 되면은 PCIe 4.0의 거의 풀 성능에 준하는 속도를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외장 인크루저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속 발열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9번 정도 연속으로 돌려볼게요. 이거 지금 D 드라이브로 놓고 돌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온도가 거의 70도까지 올라가죠. 싸제 방열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70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액티브 쿨링이 장착되어 있는 방열판을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자, P31이 장착되어 있던 USB4를 제거를 하고 지금 썬더볼트 5 쪽에 액티브 쿨링 방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D 드라이브로 놓고 돌려보겠습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저하되는 게 보이죠. 지금 이게 9번씩 돌리게 설정해놔서 6000 속도의 리드로 굉장히 빠르게 반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는 요 정도 돌리면 온도가 60도 후반 정도까지 빠르게 도달했는데 오히려 지금 최대 온도 42도 정도 찍고 나서 온도가 40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41도. 온도가 떨어진 거는 아마 연속 쓰기 테스트가 9번 끝나고 나서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최대 온도가 42도 정도, 이 정도면 굉장히 온도가 좋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외장 인크루저 쓰실 때 그 자체적인 방열 솔루션은 저는 사실 솔직히 신봉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USB4 쓸 때도 방열 신경 안 쓰고 쓰다가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서 인크루저의 컨트롤러가 사망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외장 인크루저 이렇게 쓸 때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온도가 42도도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썬더볼트 5 쓰실 때 PCIe 4.0 정도만 되면 발열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거기에 아까 알리에서 잠깐 보여드린 20,000원 상당의 액티브 쿨링이 달려있는 SSD 방열판을 장착하면은 이렇게 온도가 굉장히 착하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온도가 더 떨어져서 돌아가죠. 그리고 속도 테스트를 위해서 작은 사이즈의 파일을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D 드라이브에 넣고 쭉 복사본을 만들어 줄게요. 대략적으로 지금 5754개의 항목을 지금 만들어 놨고 전체 용량은 한 160MB 정도 되는데 작은 파일들이 5000개 있는 거라서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속도는 초당 8메가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이게 대용량 파일이 아니라 저용량 파일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 속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편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11,500개가 됐죠. 11,500개를 복사해서 한 번 더 붙여넣기 하면, 이게 D 드라이브에서 D 드라이브로 붙여넣는 거기 때문에 읽기 작업하고 쓰기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당 속도가 6, 7메가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쓰니까 속도가 한 3메가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3메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요거랑 비교해보죠.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P41의 파티션을 나눠놓은 E 드라이브에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용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D 드라이브에 있는 이 23,000개 파일 700메가 정도 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E 드라이브에 테스트 폴더에 한번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썬더볼트 5에서 메인보드에 있는 SSD로 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사 속도가 27MB 정도 되죠. 이 작업은 썬더볼트에서 읽기, 메인보드에 있는 SSD에 쓰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27MB 정도. 그러면은 이번에는 메인보드 쪽에서 썬더볼트 5 쪽으로 23,000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메인보드에서 썬더볼트 5로 복사 붙여넣기는 지금 17MB 정도 속도가 나오고 있고요.
있고요. 이게 썬더볼트 5가 읽기 속도가 쓰기 속도보다 빨라가지고 발생하는 속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 메인보드에 있는 P41 모델에서 메인보드 쪽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썬더볼트 5에서 했을 때는 초반에 초당 6, 7메가 정도, 그 다음에 지속됐을 때 한 3메가 정도로 떨어졌었는데 여기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예,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P41 SSD에서도 지금 초당 속도가 3메가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메인보드에 PCIe 5.0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PCIe 4.0의 SSD랑 썬더볼트 5에 장착되어 있는 SSD가 지금 속도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메인보드에 장착된 SSD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SSD이기 때문에 속도가 약간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면까지도 감안하고 볼 때 썬더볼트 5가 굉장히 지금 속도가 잘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대용량 파일 전송을 한번 해볼게요. 메인보드에 있는 C 드라이브에서 1.8기가에 해당하는 오라마 셋업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썬더볼트 5 쪽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붙여넣기 하자마자 끝났어요. 1.8기가인데 그러면은 얘를 썬더볼트 5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체적으로 복사 붙여넣기도 굉장히 금방 끝납니다. 이거를 그럼 파일 증식을 시켜볼게요. 지금 초당 속도가 1.25기가 정도, 대략적으로 10기가 이상 붙여넣기 할 때도 1.2기가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거의 30기가 조금 안 되죠? 이걸 복사해서 메인보드 쪽에 있는 SSD에 P41로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러면은 속도가 대략적으로 2, 3기가 정도, 3기가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네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할 걸 그랬다.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 대용량 테스트 폴더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것도 대략적으로 한 2기가에서 점점 올라가네. 3기가 정도 속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시 메인보드의 SSD에서 썬더볼트 5 SSD로 얘도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1.2기가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용량, 대용량 파일 복사 테스트까지 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 속도 자체는 PCIe 4.0의 속도를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USB4의 성능이 약간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은 썬더볼트 5도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지원되는 메인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팀이 설치되어 있는 P31 버전의 2TB짜리 SSD를 썬더볼트 5 인크루저 쪽으로 옮겨서 아마 쓸 것 같고, 어차피 얘가 썬더볼트 5 지원되지 않는 보드뿐만이 아니라 USB4나 혹은 썬더볼트 4가 지원되는 메인보드에서도 다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해두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2TB짜리 SSD가 PCIe 3.0의 P31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제 썬더볼트 5를 쓰게 되면 PCIe 4.0의 스펙을 준수하는 SSD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PCIe 4.0의 대용량 SSD가 지금 아직 없어요. 요새 SSD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아마 PCIe 4.0의 대용량 SSD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P31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새로 확보한 SSD에 마이그레이션 시킨 다음에 P31 모델을 처분하는 식으로 가면은 감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제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진행을 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세팅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나도 한번 해볼까 싶으신 분들은 이런 썬더볼트 5 인크루저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코에서 보내준 썬더볼트 5 인크루저로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테스트 해봤고 PCIe 4.0 정도의 성능을 충분히 커버하는 걸로 결론 짓고 PCIe 4.0의 대용량 SSD를 확보를 해봐야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